전세값을 못 돌리고 있잖아요. 예, 본인 돈 2억을 또 추가로 빚을 져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집을 못 팔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소송당하고 나중에 이제 경매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도에 경매 매물이 아마 급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노후 준비, 이제 나이가 이제 서서히 먹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성하고 수익성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매매 차익보다는 지금의 임대 수익. 그래서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도 이런 부분 많이 고민할 텐데 저는 이제 오히려 처음에는 내가 만약에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뭐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나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사실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원 임대 수익을 거두는 그런 것들부터 차분하게 한두 건 해보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볼륨을 서서히 늘려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본인의 어떤 몸을 굴려서 돈을 버는 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달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쨌거나 500에서 1000만 원은 무조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저도 또 여러분들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아파트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아파트 시장은 개인적으로 한 1, 2년 동안은 우하향 내지는 횡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급등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막 일시적 반등인가요? 그렇죠. 일시적 반등이죠. 일시적 반등. 그러니까 급등은 없을 것 같고 일시적 반등. 일시적 반등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전히 뭐 가격이 3, 4년 전보다는 여전히 가격이 세고요. 또 어떤 곳은 여전히 가격이 좀 높다. 거기에다가 일단 돈이 없어요, 시장에. 돈이 없죠. 이제 왜냐면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출이자가 엄청 높잖아요. 여전히 높겠죠, 대표님.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3.5예요. 다가오는 목요일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대출이자가 못해도 지금 5에서 6, 7 그런데 매매 차익이 그 정도 나올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죠. 지금은 사는 타임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많이 고민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최근 한 1년 정도에서 보면 고점 대비 반토막난 곳들이 있긴 있어요. 한 9억 정도 했는데 지금 한 4억 5천, 6천. 이런 곳들은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 반토막. 실수요자라면. 실수요자. 그러나 그런 것을 사서 내가 곧바로 6, 7, 8억이 돼서 수익을 낼 거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못해도 2년은 지나야 된다. 최소한. 그러니까 매매 차익을 거두기는 어렵다. 일시적 반등이면은 이 순간에도 사는 사람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물론 다양한 유형이 있겠지만 왜 사는 걸까요? 자,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토막 났잖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가격이면 나쁘진 않죠. 제가 옛날에 10억에 살려고 했는데 지금 한 6억 정도예요. 그렇다면 난 나쁘지 않다. 오히려 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또 주위에 10억, 9억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6억 정도면 괜찮다. 뭐 앞으로 뭐 떨어져봤자 1억. 그러나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인프라, 학군, 뭐 교육 여건 다 좋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 차익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거의 한 8, 90% 이상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래 내가 어차피 어딘간 사고 편안하게 정착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매수하지 않을까. 다만 매매 건수가 별로 없어요, 대표님. 매매 건수가 별로 없다. 그것은 부인하기는 어렵고 그만큼 이제 시장은 눈치 보기 싸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토막된 아파트는 실수요자라면 사도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면은 아직 반토막이 안 된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강남 지역은 한 15%, 20% 빠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앞으로 조금씩 더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안 돼요, 대표님. 그래서 거래가 안 돼요. 40억 땡기면 30억 땡기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건으로 지금 뭐 40억짜리가 뭐 33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호가도 너무 차이가 크죠. 매도 호가는 40억, 매수 호가는 30억 뭐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조그마한 악재에도 오히려 가격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사실은 너무 또 과하게 떴잖아요. 이를테면 뭐 아리팡만 하더라도 옛날에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한 15억 하던 게 45억까지 찍은 거니까 10년 만에 찍었어요. 이게 그렇다고 더 이상 먹을 게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지금은 좀 불편하고 그러나 지금은 또 오히려 한 35억
예, 그다음에 지금 경매로 나온 것은 지금 최저가는 아마 20억대 후반까지 나온 거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지막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네네. 아, 진짜요? 네.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30억이 깨질 거냐 말 거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0억이. 30억. 네네. 그러면 한 20억, 30억 그 사이에서 네. 좀 결정될 것 같은. 그렇죠. 제 느낌상으로는 30억이 깨져서 27, 8억의 시대도 오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뭐 그것은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 전국의 아파트가 모두 마찬가지인 거니까 아리팍만 안 깨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른 데는 반토막도 났는데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한 40억짜리가 한 27, 8억 오면 한 30% 떨어지는 거니까 네. 결코 뭐 그렇게 과하게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특히 이런 곳들은 이제 오히려 한두 건으로 실거래가가 많이 출렁거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네. 한건으로.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은 그 전세가 네. 율 네. 그것도 혹시 보시나요? 보고 있죠. 네. 그 이게 전세가가 강남이 네. 엄청 떨어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강남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네. 예, 만약에 지금 이제 뭐 강서구 마포구에도 옛날에 사실은 뭐 10억 원 하던 아파트 당시 이제 전세가가 한 8억 정도 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세가 14억. 그 다음에 전세가는 한 9억 정도 가려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시세가 오히려 14억 갔던 게 한 10억으로 떨어지고 전세가는 5억으로 떨어졌어요. 전세 난보다는 오히려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또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에서는 오히려 이제 역전세 갭 투자했던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옥정 신도시 제가 이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6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가 4억. 그럼 이제 2억 원만 있으면 갭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 가치를 보고 샀는데 지금 시세는 2년이 지난 지금은 시세가 4억, 전세가는 2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전화해서 전세 보증금 4억 돌려달라. 전세값을 못 돌리고 있잖아요. 예, 본인 돈 2억을 또 추가로 빚을 져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집을 못 팔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소송당하고 나중에 이제 경매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도에 경매 매물이 아마 급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 강남 지역에서도 막 역전세로 막 6, 7억씩 네. 막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대표님께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 오랫동안 봐오셨으니까 부자들도요. 네. 그렇게 한 번에 막 7, 8억, 네. 6, 7억 이렇게 내놓는 게 네. 쉽지는 않은가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네. 실제로 정말 오리지널 부자들은 네. 예전에 그 받았던 전세 보증금을 네. 좋은 곳에 투자를 해놓고 있어요. 어. 뭐 ETF라든지, 그러니까 뭐 MMF라든지 현금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음. 근데 이제 오히려 돈이 아주 부자는 아니었는데 운 좋게 이를테면 갭 투자를 했다거나 사신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걸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하거나 딴 데 유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지금 7, 8억을 돌려달라고 하면 못 돌려주는 상황이죠.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 부자는 아니고 예, 오히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죠. 많아요. 갭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좀 도출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전세금을 많이 받는 게 결코 저는 좋은 건 아니다. 차라리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많이 받았던 것은 오히려 차라리 낫죠. 그분들이 진짜 부자일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세가 너무 그러니까 만약에 30억짜리인데 전세가 25억이에요. 그럼 자기 돈 5억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30억짜리인데 보증금은 1억에 월세를 1,000만 원 받는다. 그런 분들이 실제 부자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29억이랑 자기 돈이 그렇죠, 들어가 그렇죠. 있는 네, 거니까. 오리지널 부자. 네, 그런 차이점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앞으로? 전세가 이제 급등하려면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세도 올라가고 전세난이 또다시 와야 되죠. 예, 물량이 이제 별로 없고 뭐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가령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갔다 온 곳 중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이 검단 신도시예요. 검단 신도시가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33평 새 아파트가 가령 이제 시세는 4억, 전세가가 2억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를테면 도보로 한 20분 거리에 차량으로 5분 거리에 김포시 풍무역이 있어요. 푸르지오 아파트 1차, 2차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이제 8억 원 정도 했던 거예요. 33평짜리가. 근데 차로 5분 거리 오면 4억짜리가 더 세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시세가 4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세가 5억이었는데 가령 차로 5분만 오면 2억인데 못 버티죠. 그래서 너무 힘들죠. 예. 그렇구나. 네. 그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겠군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이건 뭐 1, 2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1, 2년은 그래도 최소한 1, 네. 2년은 두고 보셔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기 타당해 보입니다. 아, 네. 예, 대표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투자를 할 때 항상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너무 조바심하고 또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적절하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투자를 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적절하게 매도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게 오늘 되고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설춘한 캠퍼스에 설춘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